이번 일은 절대 새어나가선 아니 되네. 발각되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야. 영모다. 제발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 몹쓸 문서는 소인이 찢어 삼키겠나이다. 조선이 우러러보는 당대 최고의 학자, 최대제학. 평생을 절개와 학문으로 살아온 그가 한밤중 복면 사내와 은밀히 나누던 의문의 문서, 그리고 방구석에서 발견된 핏빛 수건과 비수, 도주라는 서슬 퍼런 기록들, 가문의 멸문지화를 무릅쓰고 노학자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려 한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평생을 모신 주인의 반역을 직감한 충직한 청지기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붓을 든 대감님의 위험천만한 선택.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조선 중엽 한양 북촌의 한 고택. 서리가 채 풀리지 않은 이른 봄 아침, 마당 한가운데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 속으로 날아드는 것은 책이었습니다. 얇은 것, 두툼한 것, 표지에 꽃무늬가 수놓아진 것까지 하인들이 손이 닳도록 날라 오는 대로 추풍낙엽처럼 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우던 그때 사랑채 대청마루에서 목소리 하나가 내려꽂혔습니다. 더 없느냐? 최대제학. 본명은 최익현. 예조판서를 거쳐 홍문관 대제학에까지 오른 이 나라 선비들이 학문의 태산이라 우러르는 인물이었습니다. 허나 가문 안에서만큼은 그 이름보다 호랑이 영감이 더 익숙했습니다. 남녀의 정을 다룬 언문 소설이라니. 짐승도 이런 추잡한 것은 입에 담지 않느니라. 대청마루에 두 다리를 꼬고 앉은 영감의 눈빛이 서슬펄해서 하인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안채 문 뒤에서 몰래 엿보던 며느리 이씨가 살며시 문고리를 놓았습니다. 그 손에는 어젯밤 미처 감추지 못한 언문소설 한 권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매화꽃이 피는 밤 요즘 도성 아낙네들 사이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아무도 작가를 모르는 바로 그 소설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영감 곁으로 다가선 사람은 청지기 박서방이었습니다. 올해로 이 집안에 발을 들인 지 꼭 30년, 영감의 희로애락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사랑채 서가에 있던 것들도 다 거두어 왔사옵니다. 수고했네. 짧은 두 마디였습니다. 허나 박서방은 그 말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대감마님은 피 대신 먹물이 흐르시는 분이다. 흔들림 없는 올고듬, 한 점 사심 없는 절개 박서방은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믿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들 무렵 박서방의 눈에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그 흐름 속에 타다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글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별뜻 없이 들여다보던 박서방의 눈썹이 슬쩍 좁아졌습니다. 붉은 매화꽃이 피는 밤 개정본. 방금 태운 것과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아니, 달리 말하면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설마, 아니지, 아닐 거야. 박서방은 고개를 한번 젓고는 종이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봄이 깊어갈수록 영감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랑채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삼경이 지나도 사경이 되어도 창호지 너머로 촛불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밥상을 들고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식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대감마님, 드셔야 하옵니다. 놔두고 나가라. 몸이 상하시면 나가라 했다. 박서방은 식은 밥상을 들고 문을 닫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정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무슨 걱정이 저리도 깊으신가?
하지만 대감이 밤늦도록 붓을 잡는 것은 워낙에 있던 일이라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금음달도 뜨지 않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배가 사르르 아파 뒷간을 찾아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숨소리도 지워지는 그 정막 속에서 별당 쪽으로부터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의 발걸음이 절로 멈추었습니다. 담장 쪽이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한 사내 하나가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둑인가 고함을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 복면 사내가 걸어간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당 뒷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쪽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대제약, 바로 그 영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흘러나왔습니다. 가져왔느냐? 예. 대감마님의 분부대로 준비했사옵니다. 수고했네. 이것을 가져가게. 서찰이었습니다. 두툼하게 묶인 서찰한 뭉치가 영감의 손에서 복면 사내의 손으로 건너갔습니다. 복면 사내가 허리를 깊이 숙이는데 영감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이번 일은 절대 새어나가선 아니 되네. 발각되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야.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림자처럼 담을 넘어 사라지는 복면 사내. 영감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 하나를 내쉬고는 천천히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뒷간이 급하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복면사내, 건네진 서찰, 그리고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그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에서 정승의 목이 날아가는 일이 있다면 그건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모다. 이튿날 아침 박서방은 뒤뜰 장독대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다. 아닐 거야. 30년을 모신 분이었습니다. 새벽잇을 맞으며 예약을 외우고 조정에서 소인배들이 판을 쳐도 한 번도 허리를 굽히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영모라니 박서방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정치적인 비밀 상소겠지. 당파 싸움에 얽힌 문건이거나 깐깐한 우리 대감마님이 그럴 리가 없어. 마음을 다잡고 나자 박서방의 발이 절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황기, 인삼, 당귀, 청궁손이 떨릴 만큼 공들여 약재를 골라 달인 10전대보탕 한 사발이었습니다. 쟁반에 받쳐 사랑채로 들어서며 박서방은 넌지시 입을 뗐습니다. 대감마님, 환절기에 옥체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인생 뭐 있겠습니까? 가와만사성이라고 목숨 붙어 있고 가족들 편안한 게 최고지요. 영감은 서안 앞에 앉아 무언가를 빠르게 써내려가던 참이었습니다. 붓을 멈추지 않은 채 눈만 옆으로 흘겼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래도 요즘 밥도 안 드시고 밤새 일하시니 소인이 걱정이 돼서. 박서방. 붓이 멈추었습니다. 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서방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밤을 지새운 눈이었지만 그 안에 서린 빛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사내가 한번 뜻을 품었으면 끝을 봐야지. 중간에 몸 아끼고 밥 챙기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대감마님, 그 약 도로 가져가게. 아직 끝낼 것이 남았어. 박서방은 쟁반을 들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사발 속 약이 식어가는 것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나지막이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뜻을 품으셨다. 끝을 보겠다. 어젯밤 복면 사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라앉혔다 싶었던 불안이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감이 조정에 나간 사이 박서방은 사랑채를 청소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요를 걷고 서한을 훔치던 박서방의 손이 구석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수건이었습니다. 방구석에 구겨진 채 던져진 수건, 그 위에 번진 것은 시뻘건 붉은 빛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심스럽게 수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었습니다. 선명하게 깊게 빨간색이었습니다. 다치신 건가? 아니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궁이 쪽 바닥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을 떼다 날아간 듯 반쯤 그을린 채 바닥에 붙어 있는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박서방이 허리를 굽혀 집어드니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에 꽂힌 비수, 깊은 밤의 도주, 피눈물.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아니라 박서방 자신이 떨고 있었습니다. 세 줄의 글귀는 마치 어떤 계획의 목차 같았습니다. 짧고 날카롭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의 목록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진지를 올리러 들어간 박서방은 방문을 열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영감이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들어서도 알아채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웃다가 갑자기 무언가에 얻어맞은 사람처럼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른 남자의 오열이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영감은 그제야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소매로 훔치며 외면했습니다. 놔두고 나가거라. 박서방은 밥상을 내려두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웃다가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핏빛 수건이 있었습니다. 비수, 도주, 피눈물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복면 사내와 나눈 밀서가 있었습니다. 낱낱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박서방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물려 갔습니다. 아주 사소했던 의심은 그렇게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안채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 씨가 빨래를 걷다가 사랑채 창호지에 구멍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새 창호지를 바르는 사이 이 씨는 빨래 바구니를 안고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바닥 안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매화꽃이 피는 밤 제육화였습니다. 도성 필방에서 손으로 넘어오는 그 소설의 가장 최신 편이었습니다. 이번 화에서 드디어 둘이 만나나. 이 씨가 혼자 마음을 졸이는 동안 박서방은 사랑채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방 안에서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두꺼운 보따리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영감은 무언가를 그 안에 차곡차곡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인가? 드디어 오늘 밤인가? 박서방이 문 곁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이던 그때 방 안에서 영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낮고 비장하게 스스로를 사귀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이 밤이 지나면 글을 어찌 보낸단 말이냐. 박서방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구나. 눈물이 배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의 눈도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밤 기필코 모든 것을 끝내겠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호랑이처럼 의연하게 사셨던 분이 심장이 찢어진다고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박서방의 눈앞에 영감의 일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예약을 읽던 모습, 당파 싸움에도 끝끝내 허리를 굽히지 않던 모습, 마당에서 책을 태우며 사내가 뜻을 품었으면 끝을 봐야지 하고 호통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 밤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소인이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감마님의 명이라도 이건 막아야 했습니다. 박서방은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자식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시 무렵이었습니다. 고택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각, 사랑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두툼한 보따리를 품에 안은 영감이 발소리를 죽이며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갓을 눌러쓰고 도포 자락을 여미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별당 뒷문까지는 20걸음이면 충분했습니다. 10걸음쯤 떼었을 때였습니다. 대감마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감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뒷문 앞에 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비켜라. 못 비킵니다. 영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이자가 명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감은 낮고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박서방, 비키라 했다. 소인이 다 알고 있사옵니다. 대감마님.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영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른 사내의 울음이었습니다. 제발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삼족이 멸하는 꼴을 소인이 어찌 봅니까? 대감마님이 안 계시면 이 집안 사람들이 이놈이 미쳤느냐? 놓아라. 영감이 다리를 빼려 했지만 박서방의 손에 괴력이 실렸습니다. 30년 동안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온 손이었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엉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박서방의 손이 번개처럼 위로 뻗었습니다. 영감의 품에 안긴 보따리를 낚아챈 것이었습니다. 이 몹쓸 문서는 소인이 찢어 삼키겠나이다.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이놈. 그것만은. 박서방은 비장했습니다. 두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영모의 서찰이라면 찢어야 했습니다. 아니, 삼켜야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이 집안이 산다. 눈을 질끈 감고 종이 뭉치를 펼쳐드는 순간 마침 구름 한 점이 거쳤습니다. 별빛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깊고 기이한 정적이었습니다. 종이 뭉치의 맨 앞장에 적힌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붉은 매화꽃이 피는 밤 최종화 완결 개정본. 박서방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눈이 제목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성 아낙네들이 손에서 손으로 넘겨 읽던 바로 그 소설이었습니다. 가슴에 꽂힌 비수 여주인공이 첫사랑과 이별하는 장면의 소제목이었습니다. 깊은 밤에 도주 두 남녀가 신분의 벽을 넘어 함께 달아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피눈물 남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방구석에 던져진 수건의 붉은 빛은 먹물이었습니다. 붉은 먹물. 새벽까지 원고를 고치다 손에 잔뜩 묻은 붉은 먹물이 수건에 번진 것이었습니다. 복면사내는 이 소설을 필방에 몰래 넘겨주는 중간책이었습니다. 밥을 걸러가며 밤새 글을 쓰고 허공을 보며 웃다가 오열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한밤에 뒷문을 나서려 했던 것은
전부 소설 최종화를 탈고에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 제1의 학자, 예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언문 소설을 마당에서 태우며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 호통치던 그 최익현은 도성 아낙네들의 혼을 빼놓은 초특급 베스트셀러의 복면 작가였습니다. 영감은 박서방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윽고 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하지 마라. 겨우 나온 세 글자였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은 여전히 원고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은 영감은 도포자락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이 천천히 원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평소 마누라 어깨너머로 읽어온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박서방은 스스로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13번을 정독한 진성 독자였습니다. 그러다 한 대목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최종화, 클라이맥스 장면이었습니다.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앞에 선다.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린다. 남주인공이 조용히 돌아선다. 그리고 장면이 끝났습니다. 박서방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대감마님, 말하지 마라. 한 말씀만 여쭙겠사옵니다. 영감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박서방은 해당 대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도련님이 그냥 돌아서면 조선 아낙네들 폭동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감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확 끌어안고 입술을 맞춰야죠. 그런가? 영감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원고를 들고 영감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인이 이 소설을 좀 읽어봤는데요. 독자들이 이 장면을 3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돌아서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허나 너무 경박하지 않겠느냐. 채통이라는 것이. 대감마님, 연애소설에 채통이 어딨어요. 영감의 입가가 실룩거렸습니다. 수치심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박서방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일단 끌어안아야지요. 그 다음엔 말이 없어야 해요. 말이 있으면 분위기가 깨지거든요. 말없이 이마를 맞대고 한 박자 쉬었다가 잠깐. 이마를 맞대면 입술까지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아유,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그 사이에 독자들 심장이 터지는 거잖아요. 영감이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원고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온다. 호흡을 맞추고. 맞아요,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어떤 말이? 박서방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앉아 턱을 괴었습니다. 밤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별빛이 고택 마당을 잠잠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안 간다고.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영감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허공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옆에서 원고를 받쳐들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조선 제1의 학자와 30년 된 청지기가 나란히 앉아 조선 아낙네들의 심장을 저격할 키스신을 구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사람은 붓을 잡았고 한 사람은 연신 거기서 더 뜸을 들여야주를 외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필방 중간책을 통해 도성에 풀린 붉은 매화꽃이 피는 밤 최종화는
사흘 만에 필방재고를 동났습니다. 부녀자들이 읽다가 울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어느 대갓집 며느리는 밥 먹다 말고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안채에서 남몰래 최종화를 읽던 며느리 이 씨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을 누가 썼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채 영감만 빼고는요. 아, 그리고 박서방도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서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정겨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